유전자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당뇨의 진행이 빠르대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 위험도 그래서 높아지고 신장의 기능도 더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 세포의 활성도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를 한대요. 네, 감소를 해야 되는데 증가를 해버리면 인슐린이 더 분비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당뇨병의 경우 부적절한 대사 조절이 마그네슘 체내 농도에 영향을 미친대요. 예를 들어 저마그네슘 혈증, 심혈관 질환, 망막병증, 신경병증 다 합병증의 일종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 저마그네슘 혈증일 때 조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만 봐서는 당뇨면 마그네슘 보충이 더욱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이 제2형 당뇨병 환자군이고 대조군이 있어요. 마그네슘 섭취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3개월간 25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매일 섭취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랑 인슐린 수치, C펩타이드, 오마-IR, 오마-베타의 수치가 대조군과 유의미하게 변화했다고 해요. 이 수치들 병원에서 당뇨랑 관련돼 있다고 알고 있는 수치거든요. 펩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C펩타이드가 저게 그 C가 뭐냐면 카르복실기예요. 네. 그게 붙어 있는 펩타이드 단백질이 혈중에 많으면 근육에 염증이 일어나면 근육이 이제 부서져서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온 펩타이드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게 많은지 적은지 분석을 할 때 저 C 카르복실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낸다.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는 펩타이드가 혈중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느냐 이걸 가지고 염증이 많냐, 염증 수치. 그걸 알아내는 그런 이제 값이죠.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 지표를 개선한다. 뭐가? 마그네슘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인데 혈청 마그네슘 간세포 핵인자 1베타 유전자형 및 이식 후 당뇨병.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당뇨병이란 글자와 이식이란 글자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전향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이식을 하고 나서 당뇨병이 생기느냐, 얼마나 생기느냐에 대한 연구거든요. 보면 167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신장을 이식을 했는데 29명이 1년 후에 PTDM이 발생을 했대요. 무려 17%인데 이 PTDM은 뭐냐면요. 이식 후에 당뇨병이 얼마나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식 후에 당뇨병이 생긴 경우를 PTDM이라고 합니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167명 중에 29명이 1년 후에 PTDM이 발생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장 이식을 하면 신장 기능이 부실하고 체내 마그네슘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뇨병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인 마그네슘 1일 권장 섭취량이 2020년도에 다시 개정이 됐어요. 30세에서 40세, 그러니까 한참 활동할 성인 나이 기준으로요. 남자는 370mg이고 여자는 280mg. 이거는 권장 섭취량이고요. 상한은 350mg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음식 섭취로는 과량 섭취 보고 연구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이뇨제 사용자의 경우 아까 신장 얘기했었잖아요. 이뇨제를 사용하면 그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결핍 증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체내 요구량은 사실 아직은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핍 과잉에 대한 증상은 연구가 돼 있죠. 그래서 결핍이 되면 저칼슘 혈증이 일어날 수 있고 수종 냉증,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확률이 있는 거고 협심증, 저혈압, 부정맥, 근육경련, 과잉하면은 설사, 두통, 오심, 그때도 저혈압이네요. 그리고 고마그네슘 혈증, 오히려 신장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양 정보인데요. 지금 보면 1406mg 중에서 400mg이 마그네슘인데 아까 350이
상한 섭취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맞나요? 박사님, 흡수율을 고려한 용량 맞나요? 350mg인데 마그네슘 400mg 먹었을 때 350mg밖에 안 들어가느냐? 네. 또는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가느냐? 네. 알 수 없죠. 알 수 없나요? 그다음에 네. 영양 성분 기준치의 127%가 네. 되는 양을 먹으라라고 제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건데 네. 저렇게 먹어야 겨우 네. 도움이 좀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네. 제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 들어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네. 나 당뇨 환자다. 네. 그러면 한 2배에서 4배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2배에서 4배요? 한 달 정도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네. 당이 네. 이렇게 팍 떨어져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섭취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고 네. 섭취를 왜 못하고 있느냐라는 네. 건데 마그네슘은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하면 네. 엽록소로부터 들어와요. 아, 네. 엽록소는 뭐냐면 채소? 중에 네. 그냥 파란 색깔을 띠는 거 네. 그게 엽록소인데 네. 그 엽록소 분자의 한 가운데 마그네슘이 한 개씩 꽂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엽록소, 즉 야채, 채소, 파란 네. 색깔 이런 채소류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데 네. 안 먹어. 네. 그래서 마그네슘을 안 먹어. 뭐 이거 네. 저거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그거 가지고는요. 네. 정말 쉬운 말로 택도 없어요. 그렇죠. 양이 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채소로 백날 먹어봐야 그 양 네. 채우기 무조건 어렵다. 식사량 이렇게 적은 사람들은 더 잘 챙겨 먹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또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먹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 마그네슘 먹어도 되고 구연산 마그네슘 먹어도 되고 네. 저스탄 마그네슘 먹어도 되고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값싸고 양 많은 거 택하면 되고 그렇죠. 이유는 네. 비타민C하고 같이 먹고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네.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다 해결돼요. 네. 원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네. 4배, 5배씩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당뇨 환자는 그렇게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뇨 환자들이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는 이유와 네.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얼만큼 그렇지. 먹어야 되는지를 좀 눈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 그러네요. 네, 가졌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알았어요. 안 되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그네슘 잘 챙겨 드시고요. 하루에 한 개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혈당 조절을 하시는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 going on, I lost track, I felt so strong.